안녕하세요. 오늘은 인간의 모든 움직임을 언어처럼 기록하려고 했던 한 천재적인 사상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루돌프 폰 라반인데요. 그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들어지는 바로 그 순간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게 있다면 이걸 어떻게 기록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파고들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특히 춤 같은 것들 말이죠. 보시면 음악은 악보라는 걸로 완벽하게 남길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춤이나 어떤 몸짓 같은 건 어떨까요? 그 섬세한 뉘앙스까지 잡아내는 건 정말 다른 차원의 문제거든요. 바로 이 지점에서 라반의 고민이 시작된 겁니다. 자, 그럼 라반이 이 어려운 문제에 대해 어떤 해답을 내놓았는지 그 첫 번째 열쇠부터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바로 움직임을 기록하는 일종의 코드를 발명한 거죠. 바로 이겁니다. 라바노테이션이라고 불리는 건데요. 와, 딱 봐도 엄청 복잡해 보이죠? 하지만 이게 바로 움직임을 위한 악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말 강력한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라바노테이션이 뭐냐면요. 1928년에 루돌프 폰 라반이 만든 말 그대로 인간의 움직임을 기록하고 분석하기 위한 완벽한 표기법 체계인 거죠. 이게 그의 첫 번째 위대한 발명품이었습니다. 근데 이 시스템이 정말 대단한 건 겉보기와는 다르게 그 기본 원리가 꽤나 직관적이라는 거예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주 간단한 기호들의 조합으로 움직임의 방향, 높낮이, 그리고 시간까지 전부 다 표현할 수 있었던 거죠. 가장 중요한 건요, 이게 그냥 춤만 기록하려고 만든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움직임의 방향, 어떤 신체 부위를 쓰는지, 높낮이, 시간, 심지어 무게중심이 어떻게 이동하는지까지 움직임의 거의 모든 걸 담아낼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상 모든 인간의 움직임을 위한 보편적인 언어나 다름없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움직임을 기록하는 언어를 만들고 나서 라반은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움직임 그 자체의 근본적인 구조, 특히 우리 몸을 둘러싼 공간과의 관계에 대해 파고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나온 개념이 바로 키네스피어입니다. 좀 어려운 말 같지만 아주 쉬워요. 그냥 내 몸 주변에 있는 개인 공간 방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팔다리를 뻗어서 닿을 수 있는 모든 공간, 그게 바로 나만의 키네스피어인 거죠. 바로 이 이미지를 보시면 딱 감이 오실 거예요. 우리 몸이 움직일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기하학적인 패턴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걸 아주 잘 보여주죠. 인간의 몸과 기하학이 만나는 지점인 셈입니다. 라반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요. 그는 인간의 움직임이 마치 자연의 아름다운 보석, 그러니까 수정 결정체처럼 완벽하고 아름다운 기하학적 원리를 따른다고 믿었어요. 그리고 이걸 공간조화라고 불렀습니다. 와, 정말 낭만적이면서도 근사한 생각 아닌가요? 실제로 그의 분석에는 이런 정의신면체 같은 플라톤 입체라고 불리는 아름다운 기하학적 도형들이 많이 사용됐어요. 이 이미지들을 보면 움직임이라는 게 얼마나 순수한 기하학과 깊은 관련이 있는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되죠. 자, 지금까지는 움직임이 어디로 향하는지, 그 외적인 형태에 집중했다면 이제부터는 그보다 더 깊은 차원으로 들어가 볼 겁니다. 바로 어떻게 움직이는가, 즉 움직임에 담긴 질과 의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똑같이 주먹을 뻗는 동작이라도 화가 나서 내지르는 주먹이랑 장난으로 툭 치는 주먹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바로 그 차이. 라반은 바로 그 움직임 속에 담긴 미묘한 질감, 감정, 에너지를 잡아내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고민의 결과물이 바로 그의 두 번째 핵심 이론인 에포트 이론입니다. 시간, 무게, 공간, 흐름이라는 네 가지 요소를 통해 움직임의 내적인 의도와 질을 분석하는 틀인데요. 말하자면 움직임의 영혼을 분석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에포트 이론은 크게 네 가지 요소를 봐요. 첫째, 공간. 목표를 향해 직선으로 가는지 아니면 주변을 살피며 구불구불 가는지. 둘째, 무게. 힘을 꽉 줘서 묵직하게 움직이는지 아니면 깃털처럼 가볍게 움직이는지. 셋째, 시간. 번개처럼 순식간에 움직이는지 아니면 천천히 길게 느려서 움직이는지. 마지막으로 흐름인데요. 움직임이 딱딱 끊어지는지 아니면 물처럼 부드럽게 이어지는지를 보는 거죠. 재미있는 건 이 네 가지 요소들이 조합되면서 우리가 아는 구체적인 움직임들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펀치는 어떨까요? 공간을 직접적으로, 무게를 강하게, 시간을 갑작스럽게 쓰는 움직임이죠. 이 외에도 글라이드, 슬래시, 플로트 같은 8가지 기본 동작이 있어요.
결국 우리 모두가 자신도 모르게 매일 이 에포트 언어를 사용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자, 그런데 라반의 이 놀라운 이론들이 그냥 무용계나 예술계에만 머물렀을까요? 천만에요. 지금부터는 이 이론들이 어떻게 무대를 넘어 공장으로 또 치료실로 퍼져나갔는지 그 놀라운 여정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가장 먼저 뜻밖에도 공장에서였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영국 정부가 라반에게 공장 노동자들의 효율을 높일 방법을 연구해달라고 의뢰했거든요. 그는 노동자들의 움직임을 분석해서 불필요한 동작을 줄이고 피로를 덜 느끼는 효율적인 동선을 찾아내서 생산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물론 그의 이론이 가장 빛을 발한 것 중 하나는 역시 연기 분야였죠. 배우들이 이 이론을 배우면서 그냥 대사만 치는 게 아니라 온몸으로 캐릭터를 만들어내는 법을 깨닫게 된 겁니다. 어떤 움직임이 어떤 감정을 전달하는지 그 미묘한 차이를 이해하게 된 거죠. 그리고 어쩌면 가장 의미 있는 적용 사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심리치료 분야인데요. 라반의 이론은 무용치료 또는 동작치료라는 완전히 새로운 분야의 문을 열었어요. 말로 표현하기 힘든 마음의 상처나 감정을 비언어적인 움직임을 통해 표현하고 치유하는 거죠.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자, 그럼 이 위대한 사상가가 우리에게 남긴 유산은 과연 무엇일까요? 마지막으로 그의 영향력이 오늘날까지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 정리하면서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그의 영향력은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무용표기법을 혁신한 건 기본이고요. 배우, 운동선수, 심리치료사, 심지어는 리더십 컨설턴트까지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그의 이론을 활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우리가 보는 영화나 게임 속 캐릭터들의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컴퓨터 애니메이션 기술의 뿌리에도 바로 라반의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루돌프 폰 라반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움직임은 인간 존재의 가장 근본적인 표현이다. 그것을 이해하는 자가 인간을 이해한다. 결국 그의 평생에 걸친 작업은 단순히 춤을 기록하는 것을 넘어 움직임을 통해 우리 자신, 바로 인간이라는 존재를 이해하려는 위대한 여정이었던 거죠. 여러분이 지금 짓는 작은 몸짓 하나에도 분명 깊은 의미가 담겨 있을 겁니다.